출퇴근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보험 처리만 생각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거나 자차 이용해서 가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상담소의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출퇴근제입니다. 변호사 일 처음 시작했던 해에 맡았던 사건인데요. 가슴 아팠던 사건인데, 그 당시에 제 자랑 직장 동료들 한 3-4명이요. 회사에서 제공한 승합차로 출근을 하는데 반대 차선에서 버스가 넘어와요. 그래서 차가 정면 충돌해가지고 전복돼서 전원 사망했던 사안이 있었어요. 저희 연예인이 만 20살이었나? 그래가지고 되게 슬펐어요. 슬퍼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산재는 처리가 됐어요. 출퇴근제라고 해가지고 산재는 처리가 됩니다. 출퇴근제가 뭐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요 사례처럼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이동 사이에 사고가 나면은 산재로 인정해 주는 것이 출퇴근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사실 이거는 법이 개정된 법이에요. 2017년에 아마 개정이 됐을 텐데, 헌법소원 해가지고 헌법 불합치웠나 결정 나오고 나서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중에 사고가 났을 때만 출퇴근제 인정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전에는 통근버스가 사고가 나야지만 출퇴근제가 인정이 됐는데, 이제는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거나 자차 이용해서 가도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도 산재가 인정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퇴근 시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출퇴근제가 인정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있냐? 첫 번째 요건은 자택 등의 주거지와 회사, 공장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 것. 회사와 집,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된다. 두 번째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업무를 하러 가기 위해서,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출퇴근 행위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의미는 누구나 갈 만한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집까지 어플 찍어봐서 나오는 길, 누구나 가는 길, 그 정도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출퇴근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탈, 중단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예요. 첫 번째 일탈 중단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경로가 집에서 회사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경로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간 거는 일탈, 경로 일탈이 있는 것이고, 중단은 뭐냐면은 그 경로 와중에 이동하는 행위와 관계없는, 출퇴근과 관계없는 다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요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범죄 행위는 뭐냐? 이동하는 와중에 음주운전, 무면허, 무단횡단, 이런 범죄 행위가 있어서 그 범죄 행위로 인해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역시 출퇴근제 인정이 안 됩니다. 오늘은 출퇴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차로 출퇴근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보험 처리만 생각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산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처리라든가 형사합의라든가 할 수가 있으니까, 출퇴근하는 와중에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출퇴근제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상담소의 이기훈 변호사였습니다.